매일 수백만 톤의 톱밥이 작업장에서 쓸려나와 거대한 산을 이루며 소각되거나 매립지로 버려질 운명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완전히 무료로 버려지는 폐기물이 시중에서 가장 비싼 고급 퇴비보다 4배나 더 강력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정원사라면 아마도 황금률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절대 흙에생 톱밥을 넣지 마세요. 질소를 묶어 식물을 굶기고 수확을 망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영양분을 고갈시키는 독과 뿌리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발하는 생물학적 슈퍼스펀지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선이 있습니다. 사실 만약 당신이 잊혀진 한 가지 특정 요소를 깨우는 방법을 안다면 가치 없는 나무 먼지 더미는 영원히 부엽토를 만드는 기계로 변모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무일푼 기술이 전통적인 퇴비보다 400%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면 왜 아무도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정원용품점에서 벗어나 오래된 원시림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이 거대한 나무들은 수세기 동안 서서 수백 피트 높이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퇴비 더미를 뒤집으러 오는 사람도 무거운 합성 비료 자루를 들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숲의 비밀은 우리 발 아래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쓰러진 나무의 부패 속에 있습니다. 1980년대 캐나다 라발 대학의 질 르미오의 교수는 조각난 나무와 톱밥이 농업 토양에 미치는 심오한 힘을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는 현장 연구를 통해 현대 농업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류는 풀 깎은 것과 채소 찌꺼기로 만든 빨리 작용하는 녹색 퇴비에 집착했습니다. 그 전통적인 퇴비는 빠르게 분해됩니다. 박테리아에 의해 소비되고 단 한 번의 짧은 성장기 후에 흙에서 거의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목재 탄소는 완전히 다른 분자적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미오의 교수는 목재 폐기물을 흙에 올바르게 투입하면 단순히 식물의 빠른 식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 지구의 전체 건축 구조를 물리적으로 재건합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수분을 유지하고 생물학적 생명을 지탱하는 영구적인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숲 바닥의 영원한 비옥함을 모방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는 톱밥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답은 표면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생존 경쟁에 있습니다. 바로 탄소 대 질소 비율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빠르게 작용하는 퇴비 더미는 일반적으로 탄소 25대 질소 1의 편안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선한 톱밥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무려 500대 1의 비율을 보입니다. 생목재 먼지를 그대로 채소밭에 버리면 토착 토양 박테리아가 완전히 미쳐 날뛰며 먹이를 찾습니다. 그 거대한 탄소 더미를 소화하기 위해 그들은 주변 흙에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한 질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질소 고갈 현상입니다. 박테리아가 식물의 유일한 먹이원을 훔쳐가면서 식물은 말 그대로 굶어 죽고 창백하고 노랗게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학은 정말 매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는 리그닌이라고 불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기고 복잡한 유기 고분자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리그닌을 나무의 구조용 강철 골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양 박테리아는 단순히 그것을 분해할 생물학적 도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시도하고 정원의 모든 질소를 고갈시키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톱밥의 저주를 깨기 위해서는 박테리아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숲바닥의 최상위 포식자를 불러야 합니다. 바로 백색 부우균입니다. 이러한 곰팡이 네트워크는 리그닌의 강철 갑옷을 부수는데 필요한 정확한 소화 효소를 갖춘 지구상의 유일한 유기체입니다. 이 특정 곰팡이를 방정식에 도입하면 게임 전체가 바뀝니다. 흙을 약탈하는 혼란스러운 박테리아의 먹이 활동 대신 백색 부우균은 나무를 천천히 그리고 능숙하게 해체합니다. 차가운 발효라고 불리는 조용하고 서늘한 과정을 통해 곰팡이 네트워크는 리그닌을 소화하고 부식산과 풀빅산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조하고 영양분을 훔치는 가루를 어둡고 스펀지 같으며 생명을 주는 부엽토로 변환합니다. 곰팡이가 지배하는 목재 퇴비는 자체 무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물을 담을 수 있으며 지하 저수지 역할을 하여 수년 동안 식물의 영양분을 천천히 공급합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의 이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생물학적 연금술이 실제 세계에서 죽은 흙을 되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혹독하고 건조한 농업 환경 중 하나인 스페인의 햇볕에 그을리고 갈라진 땅으로 가봅시다. 퍼머컬처 연구원들은 옆에서 비교 실험을 설정했습니다. 밭의 절반에는 표준의 고품질 박테리아 퇴비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절반에는 곰팡이가 지배하는 톱밥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여름 가뭄이 닥쳤습니다.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톱밥으로 처리된 흙은 단 한 방울의 비도 없이 21일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수분을 유지했습니다. 전통적인 퇴비밭은 먼지로 변하고 식물은 시들었지만 곰팡이 밭은 표면 아래에서 서늘하고 어둡고 축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뿌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토마토 식물은 이 살아있는 지하 곰팡이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뿌리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자체와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농부들은 관계수를 놀랍게도 70%나 절감할 수 있었지만 토마토 수확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목재 기반 부엽토는 연말에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흙에 갇혀 거대한 생물학적 배터리 역할을 하며 단 한 번의 추가 비료 없이 4년 연속 성장기 동안 똑같은 텃밭에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뒷마당에서 이 영원한 검은 황금을 정확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은 자신만의 곰팡이 목재 퇴비를 만드는 단계별 청사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재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날것의 천연 톱밥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리된 목자에 합판 또는 파티클 보드에서 나온 먼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한 산업용 목재는 우리가 번식시키려는 섬세한 미생물 생명체를 즉시 죽일 독성 접착제와 화학 방부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나무, 단풍나무 또는 사과나무와 같은 화렵수는 리그닌 구조가 곰팡이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황금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톱밥은 거의 순수한 탄소이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질소 고갈 현상을 우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톱밥 내 양동이와 고질소 재료 한 양동이를 섞습니다. 이것은 숙성된 닭똥, 사용한 커피 찌꺼기 또는 신선한 푸른 잔디 깎은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질소는 식물의 먹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엔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폭발적인 시동 연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접종입니다. 이것이 비밀 재료입니다. 박테리아 대신 백색 부우균이 번성하도록 보장하려면 건강한 지역 숲으로 산책을 가세요. 땅 위에 마른 잎을 긁어내고 그 아래에 어둡고 비옥한 흙을 한 움큼 집으세요. 작고 흰 거미줄 같은 실이 섞여 있는 흙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야생 균사체입니다. 그 한 움큼의 숲 마법을 집으로 가져와 깨끗하고 염소 처리되지 않은 물 한 양동이에 저어주세요. 당밀 한 숟가락을 넣으세요. 검은 설탕은 엄청난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휴면 상태의 곰팡이 포자를 깨웁니다. 이 살아있는 액체를 나무 더미에 고르게 부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저온 숙성입니다. 전통적인 뜨거운 퇴비처럼 이 더미를 끊임없이 뒤집고 섞지 마세요. 더미를 격렬하게 뒤집을 때마다 연약한 곰팡이 실을 조각내어 박테리아 시스템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대신 짜낸 스펀지처럼 더미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그늘을 유지하기 위해 어두운 방수포로 덮고 단순히 3, 6개월 동안 그대로 두세요.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폭우 후 숲바닥과 똑같은 냄새가 나면 준비된 것입니다. 이 더미가 완성되면 당신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최대 5년 동안 텃밭에 영양분을 공급할 생물학적 슈퍼비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재정적 독립성, 즉 무료로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화학 제국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농업 세계는 하버보슈 공정으로 알려진 산업 시스템에 의해 조용히 장악되었습니다. 인공 질소를 합성하는 이 방법은 현재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화학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금융기계는 하나의 치명적인 취약점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바로 당신의 의존성입니다. 합성 비료 산업은 당신의 흙이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텃밭이 자연적인 생물학적 생명력을 잃으면 당신은 매년 봄마다 상점으로 돌아가서 NPK 비료가 담긴 무거운 플라스틱 자루를 위해
돈을 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식물에 대한 영리하고 사악한 중독의 순환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산업이 왜 당신에게 목재 탄소의 힘에 대해 가르쳐 줄까요? 기업은 지역 목수에게서 나온 버려진 톱밥 더미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 집 뒤 숲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야생 백색 부후균의 상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무료로 당신의 식량을 공급하는 자급자족 생물학적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료법을 가르치는 대신 두려움에 자금을 댔습니다. 그들은 질소 고갈 신화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주류 가드닝 잡지, 블로그, 교과서가 당신에게 생목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간단한 곰팡이 해결책을 의도적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화학 제품을 계속 사게 만들기 위해 진실의 절반을 무기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원 가꾸기 요령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농업적 독립성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는 화학 회사에 대한 평생 구독 서비스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음식을 재배하기 위해 그들의 비닐봉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미 궁극적인 성장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그녀는 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역 목수, 제재소 또는 가구 제작자에게 차를 몰고 가세요. 그들에게 버려진 톱밥 몇 봉투를 요청하세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조용히 숲으로 산책을 가서 야생 곰팡이 스타터를 모으고 변형을 시작하세요. 이제 당신의 흙을 해방시키고 농업적 독립성을 되찾을 때입니다. 가기 전에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도시나 마을을 둘러보세요. 매일 매립지로 버려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천연 생물학적 폐기물원이 무료 비료로 변환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관찰 내용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산업이 묻어두려고 했던 더 많은 잊혀진 정원 가꾸기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계속 성장하세요.